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통 그 절집안에서 그 공부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옛날 어른 스님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생각을 많이 줄여라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선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는 나한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과 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활하는 것과 뭐 둘 다 극단으로 가면은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생활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절집안에서의 공부 얘기를 할 때는 헛된 망상 같은 거를 좀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죠. 다만 그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일으키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좀 자제해라, 그런 게 너무 많다라는 뜻에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요즘은 그 뭐죠? 그 인공지능해서 챗 GPT, 그게 좀 유명한가 봐요. 그게 보니까 사소한 글도 이렇게 그 챗 GPT를 다운 받아가서 물어보면은 척척척 대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챗 GPT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네가 악마라면은 누군가 성공하는 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거죠. 네가 악마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너 같으면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했더니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의 마음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채울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공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 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그렇게 채우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즉각적인 만족에 집중하게 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애를 써야 될 텐데,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런 사소한 것들,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매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겠죠. 세 번째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으로 그거 해서 되겠어?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람 뭐 그 사업이라도 뭐 일으키려고 하면 요즘 추세가 그거 아닌데 엔간히 뭐 그 애써서는 안 될 텐데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에워싸게 만들겠다. 네 번째가 뭐냐면 편안한 상태에서 안주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편안하니까 근심 걱정 조금이라도 없는 이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겠다,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믿게 해서, 우리가 뭐 일을 추진할 때 좀 계획을 세우는 건 세우는 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서에서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라고 믿게 해서 미루는 습관을 삼게 하겠다, 게으르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냥 시작을 하다 보면 또 그때 문제점이 생겨서 그걸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을 생기게 해서 계획을 다 세울 때까지 자꾸 일을 미루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릴 것이다. 처음에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감 충만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텐데 그걸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겠다.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외부에서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는데 자기 내면을 강화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고 외적인 것들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나쁜 습관을 들이게 할 겁니다. 그래요. 나쁜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긴박감과 절박함을 없애버릴 거다. 사람이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적어도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주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순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대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근 뭐 9가지 뭐 얘기를 했지만은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큰 컵이 있는데 큰 컵에 커피 찌꺼기 아시죠? 커피 내려 먹고선 찌꺼기를 곱게 가른 거를 그 컵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걸 휙 저어버리면 원두 커피 액은 다 빠졌다 하더라도 그 물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시커매질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맑히기 위해서 찌꺼기를 걷어내야 될 텐데 수푼이 됐든 국자가 됐든 그걸 걷어내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컵 안에 있는 물을 맑히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맑은 물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들이부어 가지고 그 컵을 넘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커피 찌꺼기가 자동적으로 이제 맑은 물에 의해서 밀려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물론 그냥 싱크대에다 훅 갖다 버리면 될 텐데 우리 부정적인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귀찮아, 힘들어, 이거 해도 되겠나? 내가 뭘 작심삼일이라 해서 해봐야 3일 뒤에 안 할 텐데 너무 힘들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삶 자체가 사람들한테 내가 대하는 말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되긴 하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생각만 많이 하면은 뭐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무엇이 긍정적인 생각인지 무엇이 부정적인 생각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해서 내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자리에 그냥 안주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잡생각하는 거. 침대에 누워서 나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1시간, 2시간 멍하니 있는 거. 침대에 못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임재 스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참선 공부의 정맥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 공부를 들게 만들었던 스님이 임재 스님이에요. 그 전부터 참선 공부는 있어 왔지만
이렇게 정립을 해서 간화선이다, 선 공부를 체계를 잡은 분이 임재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냐면 황벽선사한테서 공부를 했습니다. 황벽선사에서 공부를 할 때 맨날 몽뚱이 찜질을 맞았어요. 그 도에 대해서 물으면 황벽선사가 몽둥이 30방, 그 30대 맞으면은 피가 터지죠. 그 살갗이 터지고. 그냥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또 물으면은 몽둥이 30방. 그래서 공부가 이제 잘 돼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몽둥이 30방으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고, 또 제자들이 뭘 물으면은 큰 소리로 확 소리 질러 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공부를 가르쳤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이 쓴 임재어록이죠. 임재록이라는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일어난 생각은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른 잡생각, 허망한 망상은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으키지 마라. 아직 내 머릿속에서 잡생각, 망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괜히 건드려 가지고 잡생각 일어나지 않게 가만히 있으란 얘기죠. 이미 일어난 생각은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으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식론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정신을 맑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맑게 하는 구슬과 같다. 그래서 능히 흐린 물을 맑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밧줄과 같죠. 그래서 그 무승자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승자박, 밧줄은 없는데 스스로를 속박하는 경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 불교에서 선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자유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유인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 것을 자유인이라고 할지, 아니면 생각이 튀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앞서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유인일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공부가 제가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적어도 스스로 없는 밧줄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자유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항상 다 그렇습니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죠. 사람을 볼 때, 또 아니면 사물을 볼 때 갖고 싶다, 아니면 더러우니까 버리고 싶다. 물건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같이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은 저 사람과는 대화하기 힘들다, 멀리하고 싶고. 근데 그 기준 자체는 항상 나죠, 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지. 내가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꽃 이쁘다 할 때 꽃이 좋아라 합니까? 내 마음이 좋은 거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기쁜 거지, 그 사람이 뭔가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모든 기준은 다 나죠, 나. 그러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깃들면 깃들수록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없는 의심도 만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일이, 사람들 누군가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했을 때, 그 사람을 막 겁박하고 권력으로서 아니면은 그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몇 가지를 들춰보면 그 사람 안에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절에 와서 항상 바라는 바가 뭔가 해주십시오라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이 나와야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언정 그래도 오늘 하루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 또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요 법회 짧게 하겠습니다.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빠지지 않고 하는 거. 몇 번 저 뭐 행사 때문에 행사 핑계죠. 행사 핑계 때문에 일요 법회를 징검다리식으로 몇 번 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가지고 말은 그래요. 뭐 스님 어디 아프시냐고. 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의뢰하는 말이고 왜 일요 법회 안 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또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냥 예의상 켰다가 앞부분 1, 2분 듣다가 끈대요. 아, 그래서 너무 길어서 그렇구나.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전에도 약속한 바가 15분, 20분 그렇게 짤막하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30분, 40분 훌쩍 넘어가서 되도록이면은 재미난 얘기 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얘기,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를 한 15분, 20분 안쪽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